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비온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예스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송세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목 디스크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휴일이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목이 아프거나 팔이 저리거나 등등 여러 가지 불편감 때문에 휴일을 휴일답게 잘 보내지 못하셨다면 오늘 방송 한번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예스병원의 척추센터에서 신경외과 원장으로 지금 진료를 보고 있고요. 필요하면은 간단한 진료나 시술, 필요하면 수술까지 환자분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 디스크 저희 꼭 수술해야 할지 말씀드리는데 목 아프고 팔 저리면 다들 목 디스크가 문제가 아닐까요? 생각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목 디스크가 아닌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 없이 그냥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꼭 수술을 빨리 해야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오늘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목이나 날개뼈가 자주 근육이 뭉치듯이 뻐근한다든지 승모근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목도 아픈데 이상하게 두통도 있다, 저린다, 계속 뭉친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다. 어떤 게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목 디스크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게 목 디스크가 아닌 경우에 가까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경우에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해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을 가능할지 이걸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디스크 어떤 구조로 저희가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뼈가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쭉 척추뼈가 길게 세로로 이어져 있는데요. 목은 총 뼈 7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뼈 사이사이마다 우리 마디를 연결해주는 연골판, 즉 디스크라고 하는 우리 연골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골판이 약간은 이 쿠션이나 매트리스 역할을 해가지고 이 척추뼈 사이 마디를 연결해주고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 목에서 신경이 나가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를 이렇게 가로로 간단하게 도식화를 한다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디스크가 있고 이렇게 신경이 쭉 노란색으로 나오고 있고 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디스크의 겉에 섬유륜이라고 하는 단단한 조직이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약간 젤리 같은 이 수액이라고 하는 이 내용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디스크 탈출증, 즉 목 디스크 질환인데 탈출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뭐냐? 아까 겉에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염증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저리고 아프게 되는 겁니다. 아까 도식화 말고 이번엔 실제 MRI 사진인데요. 이렇게 신경이 쭉 길게 내려와 있으면은 이 뼈 사이 마디마다 이렇게 검정색 디스크가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언덕처럼 봉우리 꼭 튀어나온 게 이게 디스크 탈출증이라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이렇게 가로로 보이면서도 이렇게 쭉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첫 번째 가장 제일 흔한 거는 사실은 퇴행성입니다. 우리 사실 어쩔 수 없이 디스크도 약간은 소모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생활하시면서 목을 많이 쓴다든지 자세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이 점점 이렇게 하중을 견디면서 디스크가 닳거나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물론 체질 문제도 같이 섞여 있어서 어떤 분들은 퇴행성이 좀 늦게 찾아와서 아예 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빨리 퇴행성이 찾아와서 젊은데도 고생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 밖에는 강한 충격을 받아서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고개가 계속 앞으로 기울면서 목이 앞으로 자꾸 빠지면서 목이 버텨야 하는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진인데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질수록 이렇게 최대 20kg가 넘는 무게가 목의 하중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20kg가 넘으면은 저희 그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계속 목에 짊어지고 있게 되는데, 그래서 목이 앞으로 빠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목의 하중을 견디게 된다. 큰 하중을 견디게 된다. 부담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과 같이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원래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일자목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역C자 모양, 흔히 말하는 거북목,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목의 하중이 크게 견디게 되는 거죠. 부담이 이렇게 많이 가면서 결국에는 디스크도 많이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탈출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왜 디스크가 생겼냐보다는 이 개인이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게 목이 아무리 목이 앞으로 빠졌거나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거나 해도 어떤 분들은 잘 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디스크가 나와도 아픈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개인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목 디스크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그림처럼 목에서 신경이 노란색으로 나와서 이렇게 어깨랑 팔, 손 끝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목이 잘못되면은 이렇게 저릴 수 있고 어깨도 아플 수 있고 심하면은 다 걷는 데까지 마비가 와서 보행 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목이 안 좋으면은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신경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디 마디가 안 좋냐에 따라서 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목도 물론 아플 수 있지만은 이상하게 승모근이 계속 뭔가 뭉친다, 아픈 감이 있다. 날개뼈 견갑골이 이상하게 뭉치고 사이가 아프다. 운동하고 났는데 계속 재발한다. 이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목 디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 디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우리 디스크성 통증은 팔이나 어깨 아무 데나 다 아픈 게 아닙니다. 어디 신경이 제일 안 좋느냐에 따라서 그 신경 분포를 따라서 일정한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와 뼈 사이 마디마디마다 우리 신경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마디가 안 좋느냐에 따라서 팔 어디 쪽이 아픕니다.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팔을 뻗어보시면은 어디 신경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팔 위쪽으로 이렇게 저리고 아파서 엄지까지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겨드랑이서부터 쭉 아래로 가가지고 새끼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경은 이렇게 중앙으로 가가지고 중앙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 막 팔 전부 다 저리다든지 뭐 손가락만 다 아프다든지 약간 이런 경우에는 사실 흔하지 않고요. 목 디스크가 전부 다 안 좋아서 저리면은 팔이 전체 다 아플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많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 분포를 그리면서 어떤 패턴으로 아픈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사실 찍어보는 거는 우리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는 크게 골절이 있거나 뼈가 많이 틀어졌거나 역C자 모양이 심한다든지 이런 큰 대칭 거시적인 거를 주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CT는 주로 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MRI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자세한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볼록 동그라미 안에 볼록 디스크가 나왔다든지 여기도 이렇게 볼록 디스크가 나왔다든지 이거 디스크를 볼 수 있고 신경이 이렇게 쭉 보이죠. 그러니까 신경이랑 디스크가 제일 잘 보입니다. 엑스레이만 일단 먼저 찍어보고 통증이 좀 잘 해결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너무 오래 간다든지 대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든지 목 디스크가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사실은 MRI가 제일 중요하고 자세한 검사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증상이 목 디스크고 어떤 증상이 목 디스크가 아닐 수 있는지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크게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 아니면은 근육 자체가 안 좋아거나 뭉쳤거나 아니면은 목 신경이 아니라 팔꿈치나 손목이나 손가락 신경 문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요 혈관은 혈관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 피가 잘 안 통해서 손가락이나 손바닥이나 뭐 발이 시리거나 저리거나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정말 당뇨나 뭐 이런 경우가 제일 심하지 않고 흔하지 않아서 일단 그래서 혈관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지 일단 제일 중요한 목 디스크 증상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목만 아플 수 있고 아니면은 목부터 이렇게 아래로 주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나 이 승모근 아니면은 어깨 아니면은 쭉 팔꿈치나 손가락까지 이렇게 저리거나 아플 수 있고요. 목을 특정 자세로 이렇게 꺾으면은 그러한 팔 방사통, 저림 이 패턴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아픈데 팔꿈치를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손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돌려도 이 저림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좋아지지 않아. 그냥 괜찮아, 비슷해, 괜찮은데 계속 기분 나쁘게 아파. 약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 어깨 질환은 팔을 움직인다든지 어깨를 이렇게 돌리면 어깨가 갑자기 확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너무 아프고 팔을 올릴 때 여기 자세 딱 멈추면서 아프고 뻣뻣하기도 하고 뒷짐지기가 힘들기도 하고 밤에 잘 때 이 아픈 쪽으로 돌아서 옆으로 누우면은 어깨나 목이 너무 아파요. 어깨 중심으로 아프면서 막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목 디스크와 차이점은 어깨는 올릴 때 이렇게 아픈데 목 디스크는 주로 환자분들이 차라리 팔을 이렇게 만세하고 있으면은 팔저림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뭐 어깨를 돌리거나 이런 거는 목 디스크 환자분은 딱 이상은 없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는 이렇게 여기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팔꿈치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깨가 아무리 심해도 이 팔꿈치 아래나 이 목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여기서 윗팔 아니면 승모근까지만 어깨 통증은 국한되는 경우가 어깨 관절 문제가 많다. 다음은 근육통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가 영상 검사, MRI 같은 데서 이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양쪽 어깨 다 아프고 목도 좀 뻐근한 것 같고 팔, 손 다 저린 것 같고 양쪽. 심하면은 뭐 다리도 아프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아프고 두통도 너무 심하고. 근데 MRI를 찍었는데 목 디스크는 별로 심하지가 않다고 하고 어깨도 괜찮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분은 자세가 본인이 괜찮은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작업 환경이 나쁘지 않는지, 스트레스가 심하진 않는지, 어디 눌러서 근육이 아픈 데가 있는지는 않는지, 피로가 심하진 않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 저희가 눌러서 이렇게 아픈 근육이 있거나 뭉친 데가 저희가 만져서 있다면은 그 근육에다가 주사를나 뭐 치료를 해서 물리치료를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접근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불면증이 심하다든지 하면은 이 불면증 치료도 돕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영양제도 이렇게 하면서 영양 회복도 노리고 생활 습관이 안 좋거나 작업 환경이 안 좋거나 하면은 그런 것도 이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 이런 근육통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손목이나 팔꿈치, 그러니까 목 신경 말고 팔이나 이 팔꿈치, 손목 이 자체의 신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손목에 인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인대가 안 좋거나 커지거나 하면은 신경이 여기가 눌리고 아파하면서 이렇게 손바닥 전체나 이 손가락이 아프게 됩니다. 근데 어깨나 목은 또 심하진 않고요. 아니면은 팔꿈치가 안 좋은 분들은 여기 신경이 눌려서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새끼손가락이나 우리 약지 반지 넣는 손가락 여기가 주로 저리게 됩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누르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중요한 점은 목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있는지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아픈 게 있는지 아니면은 손목을 돌리거나 팔꿈치를 조작을 했을 때 뭔가 증상이 변화가 있거나 통증이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깨끗하게 환자분들이 잘 구분이 되면 좋겠지만은 실제 임상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목 디스크도 약간 있는데 어깨 관절도 안 좋은 분들도 많고요. 목 디스크도 있는데 근육도 다 안 좋아서 뭐 손 다 저린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왼쪽으로 심해 가지고 왼쪽 팔이 다 아파서 우리가 오른팔을 주로 쓰다 보니까 오른팔에 있는 근육이 다 뭉치고 어깨도 많이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왼쪽 팔이 저리고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잘 안 쓰다 보니까 근육이 위축돼서 활성이 덜 돼서 아픈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섞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헷갈리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일단 검사를 하거나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한꺼번에 전부 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력, 진찰, 영상 검사를 함께 보고 단순히 접근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치료는 일단은 비수술 치료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약물 먹는 것부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로 이렇게 통증을 경감하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사실 허리 사진인데 이렇게 주사를 여기 신경 근처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약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먹는 약은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서 몸 전체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사를 직접 신경 근처에 줘서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먹는 약보다 이 몇 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흔히들 환자분들이 주사 치료 한번 하면은 디스크가 들어가나요? 아예 완치가 되는 거나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사 치료 한다고 해서 디스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염증 회복이랑 통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일단 디스크가 튀어나오더라도 염증만 줄여주면은 이렇게 자가 치유가 되실 분들은 점점 디스크가 자가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지. 저희는 이 주사 치료를 하는 건 일단 통증 경감을 하고 자가 회복을 이렇게 앞당기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 번 맞고 계속 안 맞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맞아서 회복을 노려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수술은 그럼 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 거의 교과서적으로는 약간 정해져 있습니다. 통증이 4에서 6주 이상 계속 아플 때. 왜 4에서 6주냐면은 보통 비수술 치료로 자가치료죠. 비수술 치료로 회복되는 기간이 보통 4에서 6주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4에서 6주 정도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물리치료나 뭐 도수치료도 해보고 심하면은 주사도 한번 맞아보고 했을 때 회복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기간을 넘겨서 6주 이상 계속 너무 해도 불편하고 아프면은 자가 비수술 치료로 할 그럴 기준을 넘은 거로 보시면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대부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비수술 치료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그때부터는 우선이 되고요. 그리고 마비가 있으면은 뭐 팔 힘이 약해진다든지 뭐 다리 힘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마비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후유증이 크게 남아서 계속해서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인사말에 말씀드렸던 어떤 경우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위험 신호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은 수술적 치료나 다른 치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주술을 딱히 4에서 6주 말고 그냥 통증이 심하면은 사실은 수술 치료를 해야 되죠. 다음 슬라이드는 뜬금없이 제가 단풍놀이 나들이 사진이고요. 꽃놀이 나들이 사진입니다. 뜬금없잖아요. 왜 이 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냐면요. 자, 통증이 심하면 나들이도 못 가고요.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잘 못 즐깁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우울해지고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죠. 삶 자체가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통증이 무조건 참고 버텨야 되는 질환은 아닌 겁니다. 물론 뭐 주사 치료나 약으로 금방 좋아지면 상관없지만은
만약에 이것저것 다 해봤고 오래 참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 계속 뭔가 버텨야 돼. 계속 불편해. 약간 버틸만 한데 약간 너무 힘들어. 놀러 다니기도 좀 불편해.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이 적절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만약에 호전될 수 있다면은 잠깐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바로 빠른 일상 복귀와 빠른 통증 해결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최대한 덜 절개하고 덜 아프게 하고 덜 피나게 하고 덜 입원하게 하고 덜 이렇게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디스크 통증은 사실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굉장한 삶의 질에 관련된 질환이어서 저희 의사들의 목표는 사실은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과 시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일단 시술로 이렇게 관이 얇게 이렇게 신경 속으로 들어가서 넓혀주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게 수술하기 이전에 이 내시경으로 살짝만 절개를 해서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 신경 가는 길을 카메라로 직접 보면서 넓혀준다든지 터져나온 디스크가 있으면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진짜 수술적 치료. 흔히 말하는 쇠못을 넣는다, 나사를 넣는다. 이렇게 나사를 넣어서 아예 고정을 시켜서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디스크를 전부 제거를 해서 인공 디스크 3인물을 넣어서 아예 인공 디스크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외로 신경 차단술이랑 신경 성형술, 즉 주사 치료와 우리 꼬리뼈 시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신경 성형술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넣었는데 이건 사실은 허리 사진인데요. 신경 차단술은 이 신경이 문제가 있는 곳에 직접 근처에다가 주사 바늘을 넣어서 그냥 약을 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신경 성형술은 허리로 치면은 꼬리뼈에 얇은 관을 놓고요. 목을 치면은 목 아래에다가 정중앙에 얇은 관을 부분 마취로 넣게 됩니다. 얇은 관이 이 척추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머리 쪽으로 쭉 위로 올라가서요. 문제 있는 이 디스크 부분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를 청소해주고 염증 회복을 하는 약을 하고 넓혀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사 치료는 우리 양치질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양치하는 거고 청소로 치면은 빗자루질인 거죠. 그런데 신경 성형술은 진공 청소기 내지는 스케일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직접 들어가서 염증으로 딱 붙어 있는 디스크와 신경 사이를 떨어뜨려주고 직접 만져주고 직접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빼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내시경 치료가 뭔지 수술적 치료가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질문이 올라온 거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목 자세를 교정하는 교정기구 등을 평소에 사용해 도움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견인 그 기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저희 목 디스크는 사실은 그냥 단순 퇴행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분명히 목이 앞으로 쏠리는 자세 문제도 크게 관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세를 사실은 제일 교정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될 것이 결국에 삶의 대부분은 저희 스스로 지금 목을 가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얍얍님, 거북목이 약간 있는데 무조건 위 보고 경추베개 이용해 정자세로. 베개 여쭤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무조건 위를 안 봐도 되고요. 옆으로 누워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됩니다. 너무 높으면은 누워있을 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너무 낮으면 또 너무 불편하고요. 그러면 옆으로 누웠을 때 또 목이 또 옆으로 꺾이거나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제일 자기한테 맞는 거는요. 딱 누웠을 때 그냥 편안해야 됩니다. 평상시처럼. 딱 똑바로 섰을 때 귀와 어깨가 거의 일직선이 되는 느낌? 그리고 턱이 들리지 않고 굽혀지지 않고 그냥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베개가 좋습니다. 뭐 튀어나와서 쏙 들어가고 이런 머리 모양대로 만들어진 베개도 있고 그냥 평범한 베개도 있는데 그냥 자기 높이에 그냥 적당히 맞는 게 좋고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러워서 푹 꺼지는 것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쿠션이 있는 베개. 너무 높지 않거나 너무 낮지 않은 베개. 장비님은 제가 나중에 스트레칭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칭을 여쭤보셨는데 뒤에 넣어놨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크리스탈님,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오래 앉아있는 자세가 안 좋다고 하던데 목 디스크도 그럴까요? 목이 너무 아파서 눕고 싶은데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하중이 덜 걸려서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있는 이 급성으로 튀어나왔거나 아픈 분들은 너무 아프시면 누워서 쉬시라고 해요. 네, 앉아있을 때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가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안 좋은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게 안 좋은 겁니다. 도비님, 역시자가 되어가는데 평소에 뭘 하면 좋을까? 여기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굿찌는 대형견님. 가끔씩 두통이 오는데 어깨랑 목도 같이 뻐근해서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심하게 오나요? 목 디스크도 저희 뼈가 7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목뼈가. 근데 1번, 2번, 3번이 굉장히 위에 있고요. 4번, 5번, 6번, 7번 뼈가 좀 아래쪽에 있어요. 목 중에서도. 어디 번호에 있는 신경이 누르냐에 따라서 팔이 아프거나 두통이 오기도 하고 주로 이 목뼈에서 좀 높이 있는 이 신경이 눌리면 두통으로 가기도 해요.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고요. 두통이 제일 흔한 원인은 이 근육이 문제이거나 목 근육이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이 머리 뒤로 가는 후두 신경이 문제이거나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두통이 제일 흔해요. 근데 결론,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이 심하게 올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다른 문제를 먼저 확인해보고 아니면 목 디스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김도훈님, 주사 한 번 맞고 꽤 좋아졌는데 이제 더 안 맞아도 될까요? 아니면 맞는 게 아니고 좋아지면 안 맞아도 됩니다. 주사는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주사 맞고 좋아지면 염증이 지금 거의 없으신 상태고요. 나중에 통증이 있으시면은 한 번 더 전문의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은 주사 맞으시는 게 좋죠. 네. 좋아지면 안 맞으셔도 됩니다. 맞는다고 해서 디스크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누이님, 거북목이 심한데 평소에 허리를 굽혀서 무거운 걸 많이 드는 걸 많이 해요. 목 디스크에 좋지 않을까요? 목 디스크는 사실 제일 이렇게 숙인다든지 이런 거에 제일 영향을 받아요. 근데 허리를 굽혀서 무거운 걸 많이 들 때 목도 많이 숙이지 않는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봤을 때 활동량이 많은 직업이 있으시거나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좀 흔한 경향은 있었습니다. 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허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긴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제 사진인데요. 내시경 치료가 무엇인지 우리 대장 내시경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고 뭐 복강경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척추 내시경이라고? 사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근데 정작 수술하는 건 아래를 보지 않고
이게 앞을 보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경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 여기에 비춘 화면이 우리 여기 모니터에 표시되는 겁니다. 굉장히 확대돼서 보여요. 우리 옛날에 현미경이나 직접 눈으로 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확대되고 더 자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도 아무래도 더 편하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점은 있죠. 그래서 뼈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렇게 얇은 관이 들어가서 쏙 들어가서 여기를 수술한다. 이게 경추 내시경 수술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관이 쭉 들어와서 터진 디스크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신경도 눈으로 이렇게 노랗게 확인을 해서 살짝 쓱 깎아서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터진 디스크를 꺼낸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수술하신 분의 한 2주 정도 수술 후 사진인데요. 이렇게 약간 절개가 있죠.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고 덜 째다 보니까 피도 덜 나고 통증도 적고 입원 기간도 짧고 그런 장점이 있고 수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2주 후가 이 정도라서 아마 한 몇 개월이나 몇 년 후면은 거의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옛날 수술은 세로로 쭉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시경을 한다면은 절개가 많이 줄어들겠죠. 자,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많습니다. 회복이 빠르죠. 2, 3일 후면은 보통은 퇴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수술 시간도 짧고 통증도 적고 피도 적게 나고 마취도 적게 하니까 고령이신 분들 아니면 기저질환이 많으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긴 절개 수술보다는 부담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약 4시간 후에 보행 가능하시고요. 실밥도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는 이제 약간 녹는 실로만 이렇게 안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목 보조기도 수술하고 필요하신 경우가 있는데 1에서 2주 정도만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복귀를 하시고 약 1에서 2주 정도만 한번 쉬셔라, 넉넉히 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 사례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3세 남성이셨고요. 2년 전부터 목이 아프신데 한 달 전부터 또 심해졌습니다. 특히 팔까지 저리고 쓰린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주사를 이리저리 맞아도 해결이 안 됐고 엑스레이를 보니까 여기 어디 하나가 여기가 디스크인데요.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좀 좁아진 게 보이네요.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목 MRI가 이렇게 세로로 있는데 이 동그라미 하얀색 여기가 신경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하얀 동그라미. 근데 여기 동그라미 하얗지 않고 검죠. 여기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고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찍은 MRI 사진도 보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쭉 볼록 튀어나와서 신경을 막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냥 디스크만 해결하면은 좋아지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목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쓱 들어갔고요. 터진 디스크만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막혀 있다면은 공간을 이렇게 쭉 넓혔습니다. 쭉 넓혔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렇게 수술 직후에 통증이 좋아지셨고 거의 1주 만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 치료가 이런 경우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질문글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스트레칭이 좋고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안 좋은 자세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하면서 이런 자세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목이 앞으로 쏠린다든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이렇게 한다든지 특징이 있죠. 목이 어깨보다 많이 앞으로 쏠려 있다. 어깨보다 목이 앞으로 쏠려 있다. 그러면은 역시자 모양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의 하중이 계속 생활 속에서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목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최대한 피해야 되고요. 컴퓨터를 하실 때 사무직인 분들이 보통 목 디스크가 많이 있으세요. 젊은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저는 모니터를 최대한 높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니터 밑에
두꺼운 책을 둔다든지 받침대를 사서 올린다든지 해서 최대한 정면을 보게끔, 그리고 정면이나 약간 20도 정도 살짝 아래, 높은 건 힘들고요. 그냥 정면에서 20도 정도 사이. 너무 아래로 숙이면은 목이 계속 숙여지면서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정면과 20도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이번에도 호랑이 사진입니다. 네, 뜬금없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요, 올바른 운동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여기 호랑이처럼 등 근육이 필요하다입니다. 우리 허리 디스크는 허리 근육이나 코어 운동으로 많이 이게 잡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목 디스크는 어떤 운동으로 어떤 근육을 키워야 우리가 안 아플까? 목 운동을 많이 해야 되나? 요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나? 막 궁금해 하세요. 목도 근육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목 자세를 똑바로 잡게 하는 근육은 목 디스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 목 바로 밑에 있는 등 근육이 발달을 해서 목 등 근육이 이렇게 쭉 수축을 잘 해줘서 기립을 잘 해줘야지 목이 앞으로 이렇게 힘없이 떨궈지지 않고 쭉 이렇게 바로 세워집니다. 호랑이 같이 이런 네발 동물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서게 되면서 이 무거운 머리를 이렇게 치켜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등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쭉 이렇게 치켜 세우게 되고요. 더군다나 의학적으로 보면은 네발 동물은 척추가 이렇게 수평으로 있어요. 수평으로 있다 보니까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다 고르게 분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있을 수는 있는데 많이 생기진 않는데, 우리 사람처럼 직립 보행하는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 특정 부위가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허리나 이 목으로 디스크가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흔하게 생기거든요. 등 근육을 저희가 코어 근육과 함께 등 근육도 이렇게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 근육을 잘 잡아 만들어야지 우리가 목이 점점 힘없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떨궈지지 않고 어깨도 말리지 않고 쭉 펴주면서 쭉 등이 잡아주고 목도 이렇게 펴주게 됩니다. 그래서 등 근육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운동. 등 근육 운동 말고 사실 덜 중요하지만은 알려져 있는 스트레칭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똑바로 앉고 턱을 정면으로 보면서 당겨서 뒷목이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면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서 계속 C자를 만들려고 노력해라. 역C자 말고 C자. 다음은 많이 알려져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목 신전 스트레칭입니다. 방송 많이 나오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직장인분들께 제가 30분에서 1시간마다 이걸 하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거냐면은 목을 이렇게 쭉 뒤로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목이 말려서 어깨 말려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날개뼈를 쭉 뒤로 가운데로 모아주고 쭉 가슴을 피면서 머리를 하늘을 보면서 턱을 치켜 세우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슴이랑 어깨 그리고 등까지 쭉 조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은 내밀고요. 이런 자세를 수시로 해야 우리가 스트레칭이 잘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퇴행이나 잘못된 자세 과부하예요. 잘못된 자세로, 중요한 건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꼭 30분에, 안 좋은 분들은 꼭 30분, 길면 6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목 펴주고 허리도 펴주고 한번 쓱쓱 돌려주고 해주세요. 뭐 이런 근육, 뭐 이렇게 막 근육 한다든지 뭐 여기 근육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요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 등 근육 자주 잘 만들어주세요. 이제 발표도 거의 마무리가 왔어요. 결국 중요한 건 하나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 통증의 패턴이에요. 내 패턴이 정말로 목 디스크에
맞을지 아니면은 관절 문제일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근육통일지 손목 문제일지 팔꿈치 문제일지 이런 거를 구분을 어느 정도 해보시고요. 구분이 힘드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적절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올바른 자세나 생활 습관 교정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디스크가 좀 있네요. 그러면은 약 좀 드릴게요. 필요하면 저희가 주사 치료도 해드려서 좀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주사 치료까지 해드렸어요. 근데 계속 사무실에서 이러고 계시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올바른 자세랑 운동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지 해결이 되고 만약에 좋아지더라도 재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디스크는 결국에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한번 통증을 본인이 계속 견디고 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 통증이 간단한 수술로 해결될 수 있고 간단하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떠세요라고 제가 환자분께 여쭤봤을 때 견딜만 해요. 좀 한 5초 기다렸다가 버틸만 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한 6개월 내내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계속 그거를 버티신다는 거예요. 저는 좀 어떠세요라고 여쭤봤을 때 환자분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티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그런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적절히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는 제가 마치겠고요. 질의응답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장빈님. 원장님, 저는 목 디스크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직이니까 항상 뻐근하고 무거워요.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어떤 건 좋고 안 좋고. 유튜브에 정말 정보가 많아요.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는 근육을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결국에 뭐 여기 근육이 진짜 뭉쳐서 여기를 풀어주면 사실 좋겠지만은 만약에 진짜 목 디스크 단독 질환이라면은 요런 근육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요. 여기 근육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목 뒤로 넘기는 그런 스트레칭을 잘 해주세요. 계속 목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통증이 좀 견딜만해지고 안 아파진다 싶으시면은 적절한 이 코어 운동, 등 근육, 허리 근육 이런 전신 근육 운동을 통해서 이 허리가 계속 힘없이 앞으로 말리지 않고 딱 정자세로 위치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목 디스크 말고도 진짜 근육이 뭉쳤거나 이런 게 섞인 분들이 간혹 계세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해보시고 정 안 된다면은 적절한 뭐 치료나 MRI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게 겹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도비 이즈나 프리 님도 역시자가 되어가는 중인데 평소에 뭘 하면 좋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면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님, 현미경보다 내시경이 더 잘 보인다 하셨는데 수술 차이점이 있나요? 내시경이 더 좋은 거죠? 현미경이랑 내시경이랑 이 들어가는 이 방식이 좀 다릅니다. 현미경은요, 우리 뭐 흔히들 배 수술할 때 개복 수술을 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목 뒤나 허리 뒤를 쭉 절개를 해서 개복하듯이 쭉 근육을 열어서요. 안쪽을 보는데 그 안쪽을 직접 눈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를 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내시경은 절개를 거의 안 하고요. 그냥 내시경 들어갈 자리만 절개를 해서 그 수술 자리를 직접 쓱 들어가는 거죠. 여기 안에 카메라 달려 있는데 확대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더 자세하고요. 시야가 잘 보입니다. 시야가 잘 보인다는 거는 수술한 의사한테도 편하다는 거예요. 더 얇은 신경도 잘 보이고 혈관도 잘 보이고 하다 보니까 피도 덜 나게 저희가 수술할 수 있고 신경 안 다치게 잘 저희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좋은지 내시경이 더 좋은지 뭐 무조건 현미경이 좋습니다, 내시경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 수술하시는 그 의사가 본인이 더 자신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어떤 게 뭐 더 확대되고 뭐 어떤 게 더 축소돼 보이고 이런 것보다 더 자신 있는 걸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물론 장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현미경과 내시경이. 그래서 더 그 의사가 더 자신 있는 방식대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가님, 신전 운동을 하면 오히려 쑤시는 느낌인데 해가 될까요? 이 목신경이 적당히 눌리거나 하는 분은 상관없는데, 진짜 정말 심하게 눌리시는 분이 가끔씩 계세요. 목 전체 신경이 다 세로로 쭉 다 눌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신전을 잘못하시게 되면요, 목신경이 더 좁아져요. 목신경이 좁은 분들이, 정말 좁은 분들이 이렇게 쭉 접치면은 막 팔다리나 막 전기가 쫘르르 다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신전 운동을 이 저리기 전까지만 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이거는 그 MRI로 정말로 진단을 본인이 받으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MRI를 찍었는데 목 디스크도 거의 없어? 근데 신전 운동했더니 오히려 쑤셔. 그런 거는 사실은 흔치는 않아요. 근육이 아마 문제 있거나 아니면 목 뒤에 있는 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마 이 운동을 하는데 제한이 있으신 것 같아요. JYJ님, 목 디스크면 언제 병원 가는 게 좋을까요? 가끔 팔이 저립니다. 목도 안 좋은지 팔만 저리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목도 조금 불편하고 팔도 정말 저려서 진짜로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요, 걱정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통증 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해결 잘 안 된다 하면은 언제든지 가봐야죠. 굳이 MRI를 안 찍더라도 엑스레이만 일단 찍어봐서 내 목이 과연 진짜 정렬 상태가 괜찮은지, 심하게 진짜 안 좋은 데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이라도 하시게끔 하시는 게 좋죠. 원장님, 저는 3, 4, 5, 6번 목 디스크도 있고 종편도 깨진 상태입니다. 종판이 깨진 경우 회복에 도움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목 디스크가 정말로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종판이라고 이렇게 디스크에 디스크와 뼈가 맞닿은 그 부분을 저희 종판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안 좋아서 퇴행이 심하게 오면 그쪽이 안 좋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목 통증 자체도 심해지고 목 움직이는 것 자체도 아플 수도 있고요. 회복이 사실은 이미 깨지면은 사실 돌아오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이 그 깨졌을 때 생기는 그 통증은 사실 염증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염증 물질의 제거를 도와주는 주사 치료나 시술 치료 내지는 뭐 간단하게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를 스트레칭이랑 운동을 이런 걸 잘 해서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네. 자, 미미 H님도 낮은 베개를 넣어서 목 뒤로 내서 자는데 자고 났을 때 가끔 뻐근할 때가 있어요. 높은 베개는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어떤 메모리 폼도 좋을까요? 평소 운동을 하면 베개는 쓰기 상관없을까요? 베개도 적당한 게 좋고요.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너무 애매하지만은 너무 낮은 베개를 한다면은 목이 계속 신전이 된 상태로 불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후관절이나 이런데, 우리 목 후관절, 목 뒤에 있는 관절인데 거기에 계속 경직돼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정면을 가장 편하게 정면을 볼 수 있는 자세, 목이랑 어깨가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그리고 턱이 치켜들거나 숙여지지 않고 적당한 디스크, 그리고 메모리 폼도 좋습니다.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적당한 푹신함을 해서 적당하게 본인에 맞는 베개를 찾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양방향 초콜라트님, 양방향 내시경이 더 좋은 건가요? 내시경도 뭐 종류가 많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드린 이 사진, 아까 사진은 양방향 내시경이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넣는 것, 양방향 내시경은 이렇게 절개를 2개를 해서 카메라 하나랑 수술기구를 넣어서 양쪽으로 양손으로 수술하는 거고요.
아니 단일공 단방향 내시경은 절개 하나만 해서 하나로 넣어서 하나로 하는 겁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절개창이 하나인 것과 두 개인 거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두 개를 하든 하나로 하든 안쪽에서 수술하는 동작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 개인이 더 이렇게 자신 있는, 아까 얘기했죠? 현미경이든 내시경이든 개인 자신 있는 걸 하면 된다고. 더 자신 있는 걸 하면 돼요. 지금 내시경이 저희 학회에서도 두 개 다 양쪽으로 잘 발달하고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그렇게 크게 뭐 이 수술은 무조건 단일공만 해야 돼, 양방향만 해야 돼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잘하시는 분한테 잘하시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재화제이님, 그럼 수사나 시술 같은 건 통증이 심한가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신경이 너무 염증이 심하거나 눌리는 게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신경이 뭔가 자극이 조그만한 자극에도 많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많이 부어있다 싶으시면은 좀 더 아플 수는 있어요. 우리 왜 팔에 예를 들어서 심하게 딱 부딪혀서 멍든다면은 여기가 붓고 피고 아프겠죠. 멍들고. 그러면 여기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상태잖아요.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으로 디스크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붓습니다. 그러면 조그만한 자극에도 굉장히 아파요. 그런 근처에다가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근처에 들어가서 약물이 들어가는 이 압력만으로도 심하게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너무너무 좁아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여기가 너무 들어가면 아픈 거예요. 자극이 바늘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부분 마취도 잘 해드리고 있고 시술 같은 것도 뭐 너무 무서워하시면은 수면도 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서워하실 그런 걱정 없고 너무 통증이 심하시면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도 될 정도로 적극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모든 질문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다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들 통증 없이 삶의 질을 잘 늘리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해봤고요. 강조했듯이 목 디스크 말고도 다른 것도 많다. 오해하고 있는 진실도 많고 또 심지어 섞여 있는 것도 많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필요하면은 적절한 시술이나 수술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네,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